매매계약 본질에 대해 이해를 하셨고 계약의 성립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에부터 청약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요 과정, 당연히 여러분들 1차 공부했을 때 충분히 하셨죠. 그 수준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라고 하면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해외 시장 조사하고 신용 조사가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신용조회나 신용조사 파트에서는 2번 양가로 2번에 필요성이 있죠. 거기다 별표 치시고, 우리 무역 실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죠? 위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거의 뭐 첫 번째 목차로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결제가 됐든 뭐 종료가 됐든 그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이른바 근본적 위험 관리 또는 위험 회피 방안이 되겠습니다. 5번의 영향 중요성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계약의 성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성립을 하면, 그래서 이 계약의 성립에 가장 중요한 법리가 뭐 청약과 승낙에 대한 법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보기 앞서서 성립 요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10점짜리로 준비를 하시고, 나온다라고 하면 합의, 그 다음에 형식적인 부분, 법률적 요건, 그래서 5번까지 무조건 써라 그랬어요. 5번까지. 그래서 그 5번의 내용에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혹자는, 그러니까 모 교수님은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혹시나 그걸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구분해서 물어봤을 때 효력과 관련된 얘기는 그러니까 윗단이고, 효력과 관련해서는 아래 5번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효력 발생 요건의 접근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했어. 위에서 얘기한 합의를 거쳤고 형식적 요건을 거쳤고 그 다음에 구속의사 표시가 있어서 계약이 성립했다면 무조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나 진정성, 강행성 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거야.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구분하지 아니하면 5번까지는 무조건 써주고 그냥 효력만 쓰세요. 효력 발생 요건만 쓰세요. 라는 식의 문제다라고 하면 5번을 좀 구체화시켜서 써야 된다.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27페이지에 약인은 10점짜리로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른바 어떤 요식성을 중요시하는 영미법계의 법 원칙상 불요식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의 약인의 법리가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약인은 대가의 상호 교환, 즉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약인의 요건 4가지, 요거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3번과 4번은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인의 법리가 물론 중요하긴 하나 현재 국제무역거래사는 뭐 약인의 부존재로 계약 자체가 부인된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법계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약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접근.